네, 자 이제 87회 정선의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분견하는 경우에 가나의 개정 과목이 올바르게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현 상사가 거래처에서 컴퓨터 10대 8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단가가 80만 원이죠. 당사자는 약속금으로 지불했답니다. 자, 약속금을 주었대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다섯 때는 판명이고요. 다섯 때는 영업부의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당연히 판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오겠죠. 근데 업무용은 뭐죠? 비품이죠. 컴퓨터니까. 그래서 비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은 분계가 잘 돼 있는데, 대변의 분계 뭘로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어음을 줬잖아요. 그러면 어음을 주게 되면은 돈을 지급할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인데, 상품은 장사니까 대변에다가 요 가에다가 뭐를 지급보험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품을 구입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죠. 비품은 파는 게 아니고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때는 아무리 어음을 줬다 할지라도 지급보험을 못 씁니다. 그럼 무엇을 써야 되느냐? 어차피 어음도 외상이니까 돈을 안 준 거죠.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건 뭐 우리가 기본 분기에서 많이 한 거니까 답을 부담 없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거래의 판료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외상물입금은 뭐죠? 부채입니다. 외상물 추금은요, 자산이고요.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다? 부채입니다. 거의 뭐 점수를 주는 문제이죠. 예, 이자 수익은요, 수익이고요. 그러면, 자, 먼저 부채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부채는 우리 재무상대표의 자리가 어느 변? 대변이니까, 대변에서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차변의 감소. 자산은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에서 증가하는데, 차변에 감소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3번은요, 부채니까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 수익은 자리가 손익 감소 대변이니까 대변의 발생, 차변의 소멸.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자, 현금 및 현금 손자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금 및 현금 손자산 늘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또 정해볼까요? 자, 우리 현금 및 현금 손자산은 일단 현금은 뭔지 알죠, 여러분? 현금은 어차피 뭐 현금이고요. 물론 이 안에는 통화대용증권도 포함되어 있죠. 뭐 송금수표, 자기야수표, 뭐 타이머랭수표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현금성 자산이 중요한 건데 요 안에 뭐가 있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거는 시험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도 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현금성 그러면 자산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 되겠죠. 만기가 5개월이 아니고 그쵸? 3개월이에요. 자, 이거 이제 취득 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취득 일로부터. 자, 여기다 좀 추가해주세요. 취득 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총계정 원장은 그 T자 계정이 많이 있는 거죠. 그쵸? 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 그럼 T자 계정에다가 분기항서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걸 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표. 맞죠? 선생님이 자기 검증 기능이다라고 얘기했죠? 검증하는 표, 뭐라고 했습니까? 시산표. 기본 강의에서 작성도 했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상대표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무상대표는 뭐죠? 일정 시점에, 그렇죠.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을 파악하는 표죠. 몇 번입니까? 예, 4번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이거는 뭐죠? 손익계산서예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누구죠?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 흐름표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자, 이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문제를 보시면 2019년도 4월 1일 날, 요 4월 1일 날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구입한 실량치 4월 1일 날 일단 체크하시고요. 시도원가 3천, 잔존가액은 0원이고 내용연수는 10년, 결산연 1회에 대한 2019년도 12월 말일 날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는 풀려면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을 하나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첫째는 정액법 공식을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요걸 하셔야 돼요. 단기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월화를 생각한다. 자,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정액법 공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액법 공식 알고 있죠? 자, 공식이 뭐죠?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뭘 뺍니까? 잔존 가치를 빼죠. 그쵸? 그럼 이 잔존 가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모자라네. 잠시만요.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나누죠? 내용 연수를 나누시게 됩니다. 뭐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나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나 뭐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취득원가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가 있습니까? 3천만 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다 계산할게요. 자, 취득원가가 3천만 원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뭐다? 잔존가액을 빼야 되는데 0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되겠죠. 그럼 나누기 내용 연수는 몇 년입니까? 10년 돼 있죠. 여기다 10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3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300만 원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12달 동안 이 시설장치를 다 사용했을 때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설장치는 언제 구입을 했는가 하면은 4월 1일 날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한다? 단기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맞죠? 월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된다. 무슨 소리냐? 자, 300은 1년치의 감가상각비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일단 1년 12달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거는 4월 며칠부터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요 4월 달에서 12월 말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4월 1일 날에 구입할 수도 있고요. 4월 5일 날, 20일 날, 4월 30일 날 구입할 수도 있어요. 4월 30일 날 구입해가지고 4월 달에 단 하루만 썼다고 할지라도 일자는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4월이고요. 여기는 12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잡으시고요. 자, 계산기 잡아볼게요. 그럼 일단 3천만 원 마이너스 0 나누기 10년 해가지고요. 여기까지는 300만 원만큼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300만 원에서 곱하기 뭐한다? 12분의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몇 개월입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럼 곱하기 9 나누기 12 해가지고 자, 월할 생각한 금액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225만 원이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12월 말일 날 분기하게 되면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22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22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가 그냥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요, 225만 원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 비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몇 번? 1번이죠. 쉬운 문제였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영업권하고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죠. 알고 있죠. 네. 특히 개발비 같은 경우는 쌤이 그 수업 시간 때 얘기했죠. B자가 붙더라도 얘는 뭐다? 무형 자산이라고요. 그쵸? 절대로 이 아이는 B자가 붙어도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본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 기부금,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당좌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단 볼까요? 우리 당좌 자산은 어, 재고 자산이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몇 번? 4번의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기 투자자산 쌤이 어떤 거라고 했죠?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그런 단기 예금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출 채권은 외상을 추금하고 받으름이 있다고 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당좌자산 자산이에요. 자, 선급 비용도 결산 때 배웠죠? 예, 이 선급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에요. 자, 제공품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가면은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원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가회계. 그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기업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럼 빵이 제품이 되는 거고 밀가루가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하고 제품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뭐 빵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빵을 예로 든다면요. 제공품은 뭐 반죽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부 목적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생산이나 또는 뭐예요?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좌 자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8월 말일날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8월 말일날 월말 상품.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그냥 기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선입선출법이랍니다. 무슨 소리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을 때 기말 재고액이 얼마가 남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도 뭐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상품 계정을 하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A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걔가 얘라고 가정을 해요. 자, A 상품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월초 상품 A의 재고액은 없답니다. 자, 월초에 재고액이 없다는 얘기는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게 이번 연도로 넘어오죠. 그쵸? 그럼 이번 연도에 넘어오는 이 기초의 상품이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8월 2일 날하고 20일 날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매입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상품 계정 다들 아시죠? 상품은 차변에 뭐예요?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거는 기말상품. 지금 이게 얼마냐를 묻고 있거든요. 월말 상품이니까 결국 기말 상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일단 기초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입을 한 게 얼마가 있다? 요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뭐다? 순매입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일날, 20일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맞죠? 우리가 8월 25일 날에 900개를 팔았어요. 자, 매출원가가 몇 개? 900개가 나갔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자, 잘 들어요. 문제는, 자, 750에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750은 여기 있는 금액하고 다르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800개는 550원짜리고, 350개는 540원짜리인데, 얘를 750에 팔았다?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익을 얹은 금액이 필요가 없죠. 왜? 원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요 900개를요. 자, 원가로 얼마가 팔려나가는지만 알면은 여기 있는 기말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900개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 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겠죠?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누구예요? 800개, 550. 자, 저 볼까요? 자, 이 둘 중에서 위에 게 먼저 들어온 거 맞죠? 다들 알고 있죠? 그럼 800개 곱하기 550이 먼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i는 당연히 뭐다? 없어질 거고요. 만약에 기초가 먼저 있었다면 기초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얘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았습니까? 100개를 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100개는 얼마짜리 나왔습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540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540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금액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는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매출원가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800개는 일단 나왔고, 그쵸? 800개는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00개가 여기에서 빠져나갔죠.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 남아 있을까? 250개가 남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기말을 물어보니까 결국 기말에 남은 거는요. 250개, 개당 540원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말 상품은 250개 곱하기 540원.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요 두 개를 곱하는 게 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50 곱하기 540이니까 13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돼요. 먼저 들어온 거는 원래는 기초인데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8월 1일 먼저 나가고 800개가 그 다음에 350개에서 100개가 나가는 바람에 250개가 남은 건데 이게 결국은 기말 재고액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10번.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입니다. 단기 총 수익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이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계산해야 되겠죠? 네, 이 문제는 일단 재무상태표 두 개 하고요. 자, 손익계산서 한 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뭐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차피 이거는 1월 1일부터 그쵸? 12월 말까지니까 뭐 그렇게 1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기초 BS와 기말 BS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요 세 개 그려놓고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그림이죠. 알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요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먼저 기초의 자본이 얼마가 있습니까? 20만 원이 있죠. 그럼 요 20만 원만큼을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있습니까? 1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 출자액은 모르겠고 총 비용이 얼마? 300만 원만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죠? 기초에 있는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요. 증가하면은 이익 나오고 감소하면은요. 손실이 나온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기초의 자본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고 기말에 100만 원 되었으니까 기초에 장사할 때는 진짜 내 거가 20만 원인데 기말에 장사 다 하고 나니까 진짜 내 거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결국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그렇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 단기 순이익이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80만 원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80만 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용이 300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80만 나오려면 수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300에다가 80을 더해가지고 38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답은 4번인데 4번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추가 출자액이 어, 문제가 되는 거죠. 추가 출자액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초에 진짜 내 거가 얼마? 20원이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맞죠? 여기에서 돈을 꺼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사업 자금에다 어떻게 한다? 조금 더 추가로 뭐다?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출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추가 출자액이 있거든요.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마음대로 가져간 게 아니고 올해 회사에다가 자금을 10만 원만큼을 더 투자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하셔야 되죠? 요 기초의 자본이 나중에 추가 출자라든지 또는 뭐다 뭐 자기 마음대로 사장님께서 돈을 빼가게 되면요 이 자본이 수정되어진 자본으로 바뀐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된 기초 자본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정된 기초 자본은 뭐다? 기초의 자본에서 플러스 뭐 추가 출자를 더하고 마이너스 그렇죠. 인출금을 빼면 되는 거죠. 인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돈을 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요, 돈을 좀 더 추가로 출자했죠. 그래서 원래는 얼마가 있었다? 20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얼마를요? 10만 원만큼을 더 추가로 투자하는 바람에 수정된 기초의 자본은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단기 순이익이니까 자,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표시해 볼까요? 이게 얼마? 100에서 30 빼면 되겠죠. 70이 나온다. 그러면 이 70은 당연히 누구랑 일치해야 됩니까?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단기순이익이 70만 나오려면은 수익이 비용보다 70만 원만큼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37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말 재무상표의 단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서로 일치합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여기도 단기순이익이 70만 원 와야죠. 이게 서로 일치하려면. 그쵸? 일치하려면은 70만 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370만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기초 과정을 좀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이해하시고 복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11번. 다음 설명의 A, B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 자, 여기서 키워드는 판매할 목적이에요. 자산으로 취득하면 A로 시세 차익의 목적. 여기 또 키워드죠. 자산을 취득하면 B로 처리한다. 자, 여러분 우리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으로 나누는데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쌤이 위에 그 8번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기업들은 이제 상품을 사가지고 상품을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죠.
그때 쌤이 또 아까 8번에서 원재료하고 제품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제공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걔도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상품, 원재료, 제품, 제공품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판매가 목적인데, 자,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재고 자산이라고 하니까 다음 몇 번? 2번이 바로 나왔죠. 지금 A가 재고 자산 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시험장에서는요, 요거 찍고 다음 문제 바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것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이제 자산을 취득했다. 이게 뭐였죠? 혹시 건설 중인 자산 기억나시죠? 예, 투자, 미안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그 투자 부동산 기억나시죠? 예, 투자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이죠. 미안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2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업의 비용으로 해당되는 거.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알고 있죠? 계정 과목 주요 종목에 가가지고 그렇죠? 잘 기억 안 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업의 비용이 있죠. 요거 클릭하면은요 951번부터 997번 사이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기부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부하는 건 쌤이 장사와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 물어보면은요. 자,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 기부금, 둘째는요 이자 비용, 그럼 셋째는요 그렇죠.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왜 외상수금이나 그 다음에 바드름을 떼이게 되면은 대손상각비라고 하는데 미수금이나 단기대금 같은 그런 이제 기타의 채권들을 떼이게 되면은요, 그쵸? 그때는 이제 쌤이 기타의라고 하는 걸 하나 붙여달라고 했죠? 네, 이 이론 문제 그 보시면 돼요. 이론 수업 그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기했어요. 대선 파트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예, 판매비와 관리비가 거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다. 자, 13번입니다. 8월 3일 날 분계 시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분계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월 1일부터 한번 분계 볼게요. 자, 1월 1일 날은 현금 1,000만 원만큼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사를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변에 뭐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와요.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장사를 처음으로 개시하는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얼마? 1,000만 원이 증가해요. 그리고 8월 3일 날에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녀 등록금 납입을 위해 가지고 350만 원만큼의 이 돈을 인출했는 것 같다. 그쵸?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업주가 이제 사업장의 돈을 꺼내간 거죠. 한마디로. 맞죠? 그럼 8월 3일 날 어떻게 공개할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돈 나갔으니까 대변이 뭐다? 현금 얼마? 350만 원 해가지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공개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장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쌤이 뭐라고 했죠? 인출금이라고 했죠. 차변은 뭐다?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자본의 차감 계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출금 계정은 나중에 이제 결산 때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어디에서 우리 회사의 순자산인 자본금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일 날. 그러면 12월 말일 날에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입니까? 자녀 등록금 내고 그냥 끝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12월 31일 날에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돈 빼서 쓴 거니까 자본금에서 제거하자는 얘기죠. 그럼 대변의 인출금이 얼마? 350만 원만큼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사라진 만큼 차변은 뭐다?
우리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본동에서 따면 되는 거죠. 얼마? 350만 원.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8월 3일 거래 분계 시에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8월 3일 가야 되고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정답으로 찍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14번입니다.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어차피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자산 마이너스 뭐다? 부채는 자본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가로 열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40만원. 그다음 플러스 자 건물도 자산이죠. 얼마? 50만원. 플러스 차량문방구도 자산이죠. 그럼 얼마? 15만원. 얘를 다 더해가지고 부채를 빼는 거죠. 근데 부채가 없어요. 맞죠? 그럼 부채는 뭐다? 부채는 그냥 X로 놓으면 되는 거죠. X. 그러면 자본은 얼마입니까? 50만원 넣은 거죠? 50만원. 뭐 이런 건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적어드린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이 좀, 이쯤 되면 이제 이런 건 잘할 거예요. 뭐지?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이 40에 50에 15만원이니까 요걸 다 더하면은 105만원이고요. 그럼 105만원에서 얼마를 뺐길래 50만원이 나왔을까? 그렇죠. 55만원 뺐겠죠. 한번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채는 여러분들 갚을 거죠. 갚을 거. 그러니까 갚아야 할 의무, 채무예요, 채무.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자, 여러분, 상거래가 뭐죠? 우리 회사가 장사하는 것을 상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맞는 거고요. 자,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죠. 그럼 먼저 받은 돈이니까 얘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럼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어떻게 한다? 물건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을 우리가 물적 채무라고 해요. 물건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했을 때 처리하는 과목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 3번 말고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자, 가수금. 여러분 가수금 기억나세요? 가수금은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 몰라. 뭐죠?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수금이에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다? 3번이 옳지 않는 겁니다. 이 가수금의 반대가 가지급금인데 여러분 가지급금 기억나세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었죠? 직원이 왜 출장 갈 때, 그쵸?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돈이죠?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그쵸? 자, 그런 돈인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외부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 시, 어라? 월급을 준답니다. 그럼 월급을 줄 때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여러분, 우리 그 월급 줄 때 직원들한테 잠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국가에다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예수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죠? 회사가 떼놓았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금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아니라 예수금이 나오는 거죠. 예수금이 나와야 되는 건데 가지급금 나왔으니까 얘는 옳지 않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7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8회에서 보도록 하죠.